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실한TV 엄연석 회계사입니다. 최근에 이런 서류를 받아보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간이가세자 혹은 일반과세자 전환통지서를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간이가세자 제도에 대해서 21년부터 많은 개정사항이 있어서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무료인 거 아시죠? 이 간이가세자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 중 하나인데요. 그 일반 가세자와는 달리 좀 소규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입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2020년까지는 연간 매출액, 부가세를 포함한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분들은 간이가세자로 분류됐는데, 이 기준 금액이 2021년부터는 8천만 원 미만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즉, 작년 기준으로 일반 과세자였던 분들도 2021년부터는 간이가세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과세 유흥 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4,800만 원을 기준으로 간이가세자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이가세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 과세자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10% 한 것만큼 부가세 매출세액이 계산되고요. 그리고 내가 매입했을 때 매입액에다가 곱하기 10%한 매입세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내가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데, 이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포함한 그냥 매출액, 공급대가에다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10%를 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몇 프로냐에 따라서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가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따라서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사업 초기에는 일반 가세자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간이가세자가 유리합니다. 여기서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구분은 부가가치세를 얼마만큼 더 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2021년부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중요한데요.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업종별로 좀 더 세분화되었고 그 부가가치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에서 최대 30%까지 였는데, 이제 바뀐 기준으로는 15%에서 최대 40%까지 업종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간이가세자가 되는 분들이 늘어났지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늘림으로써 과거에 일반 과세자였던 분들은 어찌 보면은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됐습니다. 근데 이 기준 금액을 4,800만 원 미만으로 인상시켜서 간이가세자 중에서 매출액이 4,8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변한 부분인데요. 이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가지고 거래할 때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간이가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도 두었습니다.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매출액,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그리고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업, 또 욕탕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시켰습니다. 즉, 기존에 일반 과세자였던 분들이 간이가세자로 바뀐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간이가세자였던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작년까지 일반 과세자였는데 요 기준금액이 인상됨으로써 간이가세자로 바뀐 분들, 그러니까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에서 8천만 원 미만인 분들, 이분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니까 잊지 말고 세금계산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있는데요. 이 매출을 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과거에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음식점이나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2.6%의 부가세를 빼줬는데 율을 그냥 1.3%로 고정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좀 더 안 좋아졌다. 마지막으로 이 면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간이가세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라는 걸 받아서 세금을 빼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옛날보다는 안 좋아졌다. 이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간이가세자 대상자는 늘어나겠지만 실질적으로 간이가세자가 누렸던 어떤 혜택들을 많이 줄임으로써 실제로 납세 의무자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크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참고로 이 일반 가세자에서 간이 가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가세 전환 시 재거품 등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요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일반 가세자였던 분들은 매입세액공제를 온전하게 다 받을 수 있는데 간이 가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온전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이 가세자로 바뀌는 날에 가지고 있던 재고에 대해서 추가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건데 6월 30일 기준으로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안 팔리고 남아있는 재고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요 간이가세자로 전환되면서 요 금액을 추가로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일이 그 세무서에서 확인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업자들이 일일이 체크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